어찌 보면 광주 사례를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서울로 대학 가자는 걸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지역의 대학에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런 운동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네. 좀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지역 살리는데 첫 시작이다.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최근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MZ세대 특징들이 뭐냐? 이게 지금 화제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무한 경쟁은 견딜 수 있어도 차별은 견딜 수 없다. 이게 지금 MZ세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그 정부 국고 지원을 가지고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을 놓고 보면 2000년대까지는 수도권하고 지방이 뭐 한 제가 본 통계로 봐서는 몇십만 원 정도 차이였어요. 2000년 이후에 그게 한 200~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국가에서 주는 연구비 수주를 SKY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이 독식하잖아요. 한 70~80% 독식할 겁니다. 나머지 20% 가지고 우리가 지방 대학들이 경쟁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지방 학생들은 견딜 수 없는 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국립대하고 사립대가 또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적인 아젠다로 이거는 이슈화를 해가지고 그 차별을 해소하는 어떤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격차 지수가 특히 전라북도는 더 심합니다. 네. 세 개 정도의 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은 우선 수도권 학생에 비해서 차별이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같은 지방이라도 아까 동남권 얘기 많이 말씀 나오셨는데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기반이 저쪽은 좀 튼실하잖아요. 우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광역을 동하고 서로 나눠보면 우리 서쪽 중에서 서남부 쪽이 훨씬 또 차이가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광주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광주 전남하고 또 전북 비교하면 또 차이가. 그러니까 전북 학생들은 사실은 삼중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걸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저는 MZ세대들의 어떤 그 차별은 견딜 수 없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 사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이 삼중 차별 받고 있는 우리 전북 지역의 미래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걸 이제 격차 지수라는 말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격차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국가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격차 지수에 맞는 어떤 국가 정책, 아젠다, 고등교육 정책이 이슈화돼야 되고, 그걸 사실은 차별받고 있는 우리들이 차별받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네. 행정 차원에서 장학숙 문제, 그러니까 인재라고 하는 서울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 혜택 문제, 그래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돈에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보다도 기업을 유치해서 또는 다시 돌아오는 유통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들, 이런 것들 속에서 행정은 전라북도는 좀 더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공통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부지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저희 전라북도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네네. 지금 이제 서울에 장학송이 있고 전주에도 장학송이 있는데요. 저희들 투자 보조금 관련해서도 타 시도보다 저희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일자리 지금 현재 그 창출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또 자존감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늘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소외받고 있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 부분은 저는 대단히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긴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농업사회에서 산업화사회,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사회가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60년대 후반까지 왔는데
그 시대까지는 체제의 문제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불균형 성장 과정에서 한 3, 40년 소외가 된 상태고, 근데 지금 현재 2050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어쨌든 지금 산업화 시대에 배출한 탄소를 줄이는 탄소 중립 시대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새만금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같은 그 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그 부분이 새로운 어떤 신산업 현대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가 계속 이렇게 약간씩 변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있어서 너무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소외받고 있다, 자존감을 자꾸 낮추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발언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건을 내놨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께 좀 한번 질문하고 그러시죠. 싶어요. 네. 그 정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그 평등은 귀한 가치고 서울 시민과 지방 주민은 평등하다 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법이 만들어지면서 혁신 도시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멈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 그 후보자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특히 이제 지방대학과 이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약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대학 문제는 여러 문제의 복합체다. 그러면서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세부적으로 취하는 것이 대학이 살고 지역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 정책을 그냥 주장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방대는 교육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 책임이다. 관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나마 심상정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혁신도시 지방대 의무 채용 비율을 지금 30%에서 50% 높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국립대 무상 등록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 지방대학에 대한 이런 무상이라든지 지원금 이 부분에서 어떻는가 이 의사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총장님 와 계시는데, 총장님, 이 국립대 총장님께서 제가 통계치를 봤는데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1인당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서울대에 지원해주는 모든 국가의 비용을 학생 수로 나눈 거죠. 그 금액하고 전북대학교에 지원해주는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지원해주는 이 교육비 지원하고 이 금액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 건가? 우리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일단 방금 질문하셨잖아요. 서울대 1년간 교육비가 1인당 교육비 4,800만 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점되는 평균이 1,800만 원입니다. 오, 제가 조사한 거 딱 맞습니다. 예, 1,800원인데 수없이 말하고 다니죠. 아까 고등교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무상 등록금에서 6, 7조 정도 든다고 했는데 소득 법인세하고 소득세 각각 5%, 10%씩만 올리면 그 고등교육세를 신설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한 7조 4천억 정도 확보되니까 무상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런 대안들이 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대선 캠프 측에 계속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안에는 이런 정책보다 더 문제가 저는 아까 그 캠페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지금 이 부분이 공동의 문제라는 의식이 아직 없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언론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셨는데, 네네네. 그것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 왜 우리는 인광주처럼 인전북이나 아니면 우리 전북을 하나로 하는 이런 캠페인이 없는가. 그리고 아까 그 군산대 문제가, 서남대 문제가 남의 대학의 문제고 우리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천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리까지 이제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리를 네. 잘 잘 해주셨습니다. 답변도 네. 쉽게 하겠네.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우선 캠페인 부분을 먼저 좀 얘기 드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소외받은 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진단해서 도전하자. 너무 소외받은 걸 얘기하지 말고 이제 기회가 오니까 기회로 활용하자. 이거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위기 진단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도전을 하든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하든 우리의 문제거든요. 바로 여기 자체의 문제. 그럼 자체 에너지를 가지고 내부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제, 또 외부의 힘을 받아서 해결하는 과제, 이러한 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힘을 모으는 것도 에너지고 각 총장이 노력하는 것도 에너지고 이런 에너지 경쟁력으로 본다면 과연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냐 이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물론 정치적으로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흐물흐물한 것도 있지만은 각 대학들이 거기에 대한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전하겠다는 그 의지도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으냐? 이제 뭐 아까 원광대 전북대는 빼고라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위기 상황이 왔으니까 기회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된다. 과연 제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 있을 때 우리 전라북도 아닌 다른 도에서도 와요. 그러면 다른 도를 내가 물어봤죠. 누가 가냐? 가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매번 2번, 3번, 4번 오면 관심이 가져가서 더 신경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캠페인이기 전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제는 그걸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캠페인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 컨트롤 그 타워를 기구를 만들어도 예. 만드는 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걸 만든 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셔야 그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이제 정책 면에서 보면 다시 모든 정책들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수도권 중심화되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또 국회의원들도 수도권이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고 거기에 대학도 제일 좋고 그러니까 좋은 데 쪽으로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책적 방향에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서 이제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학교든 뭐든지 간에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시상 과제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수도권 이전 또 공공기관 이전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됐어야 하는데 그 정도 하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런 정책적인 거는 이제 대학이 자율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신경을 쓰고 거기서 주도를 해야 하는 거이냐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똑같아요. 이 협의기구를 잘 만들어서 지방자치에서 그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등등을 의견이 모아지면 그걸 중앙정부로 가져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걸 이제 전부 모아가지고 과연 우리 이제 정부에서 우리 당에서 또는 정부가 이제 정권이 교체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그러한 대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걸 지금 약속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우리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러한 컨트롤 협의기구가 만들어지는 그거에서 가장 도전하는 노력 이런 게 절대 필요하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두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좀 하고 계시니까 아마 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할 거고 저희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이제 간담회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꼭 좀 그 윤석열 후보님께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국에 4년제 대학이 220개가 있습니다. 뭐 육군사관학교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상위 20개 대학이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없는 사례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례입니다. 일본만 놓고 봅시다. 노벨상 제일 많이 배출한 교토대학이 지방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220개 대학의 상위 20개가 전부 수도권에 있어요. 여야 후보 이거 바꾸겠다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표 안 찍습니다. 그거 안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한 5개 정도는 지방에 좀 있어줘야 이게 대한민국이 건강한 거지. 어떻게 상위 20개 대학이 수도권에만 다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정책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가슴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캠페인의 행위가 결국은 의식화의 전환이 되죠. 그러면 도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 부분을 분야별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캠페인 사실 완주의 로컬 푸드는 전국의 1번지가 됐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어디에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업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이제 저는 이제 캠페인보다는 예.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학과 취업 안 빠져나가게 전라북도에 있는 인재가 바깥에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은 기업에 묶어둬야 되는데 기업에 묶으려면은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니즈가 서울 경기에 있는데 전라북도에 꼭 묶어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해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2016년부터 정부 중소기업청하고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부호 차원을 위해서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분명하게 서울과 지방 임금 격차가 틀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틀린 것을 조금 만회해주고자 국가와 중소기업 기업주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일부가 아니라 많이 부담해주죠. 많이 부담을 해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는 거예요. 네.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아마 부지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요즘에 젊은 지방에 있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을 지방에 머물게 해줄 수 없다. 해서 그보다 또 다른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마 정치하시는 분이나 이게 관료 쪽에 계신 분들은 제일 처음에 따지는 게 다른 시도가 하고 있냐. 이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 따라하면은 늦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만의 특출나고 독특한 거를 먼저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거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 두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서 전라북도에도 다른 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청년주도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보조 제도가 있는데 그보다 더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동부와 중소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내일 채용 공제를 예. 전라북도 주도형으로 한번 해줬을 경우에 전라북도의 그 중소기업과 전라북도에 지금 배출되는 인원들을 더 좋게 예. 좋은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묶어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바로 그런 좀 겁니다. 여기서 캠페인이라는 것이 거창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아톤 산업이 어느 기업인지 대학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알리는 운동, 알리는 캠페인 이걸 언론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도민들이 알아가면 결국 그 사업이 비나텍이나 풍림파마텍처럼 국가가 주목하는 그런 중요한 기업으로 갈 수 있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캠페인. 우리 도민들부터 우리 도의 기업을 알고 현황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캠페인.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마 김동원 총장님도 캠페인이라는 말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이광일 단장님. 같은 맥락이고 아까 이제 제가 그 어떤 우리의 성공 사례가 충분히 있는데 이런 네네. 부분들을 또 모르고 있고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리고 또 특별히 이제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어쨌든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입학할 때 축하를 받고 지금은 이제 졸업할 때는 일자리도 뭐 똑같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 지방 대학의 지역 소재 기업에 지역 소재 대학에 입학이나 졸업을 할 때 다 축하를 받는 그런 어떤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역 인재들이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을 체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는 기업과 학생 간의 어떤 멘토, 멘티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제도도 있는 거로 있고 저희 코토라도 이제 멘토, 멘티 기업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일정 부분 연결을 해주고 그 멘토, 멘티가 끝나면 지역 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는 우리 전북대에서 하고 있는 지역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되면 좋은데 다만 일방적인 멘토 멘티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기업이 일방적으로 학생한테 뭔가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학생이 기업한테 뭔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을 또 기업한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것들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상호적으로 협력하는 상호 협력의 멘토 멘티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한계가 많아요. 거기는 사실 뭐 어쨌든 뭐 LC부터 뭐 이런 어떤 아주 자잘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산업체의 어떤 기술 전문가들 아니면 무역 전문가들과도 학생들과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